처음부터 아동 청소년이 안전한 대중문화 제작 환경을 위한 오픈 테이블 저희 샤프롱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간담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의 이한솔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뮤지컬과 연극 제작하는 신시 컴퍼니의 기획본부장 정소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두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연대 집행위원으로 있는 이종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에서 일하고 있고 인변아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정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허정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위해서 개정안에 들어간 이제 인권보호관 제도, 그리고 이거의 원래 이제 영국에서 쓰는 의미는 샤프롱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좀 다양하게 노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신식 컴퍼니에서 샤프롱을 도입한 사례도 있고, 저희 지금 발의된 개정안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오늘 오픈 테이블이 준비가 되었고요. 일단 신식 컴퍼니 소개와 함께 샤프롱을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뮤지컬의 어떤 저변 확대에 대한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족 뮤지컬로 좀 확대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영국의 작품 빌리 엘리어트와 뮤지컬 마틸다를 공연을 하면서 아이들이 한두 명이 나오는 뮤지컬에서 이제는 아이들이 20명 이상이 나오는 뮤지컬로, 그러니까 정말 다수의 아이들이 나오게 되면서 제가 이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이 아이들의 어떤 보호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해외와 어떤 이것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 제도를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해외하고 운영하는 방식은 거의 똑같습니다. 뮤지컬 마틸다와 빌리 엘리어트의 특징은 아역들이, 그러니까 성인들의 못지않은 어떤 기량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진행이 되는 극들이었단 말씀이죠. 이 아역들이 어떤 성인들의 기량에 버금가는 기량을 아역들에게 이제 주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샤프롱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샤프롱 제도가 없다면 저희는 그 수많은 아역들의 부모님들하고 제각기 전부 다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샤프롱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역이 20명에서 26명 정도가 출연할 때 한 5명에 1명꼴 이런 정도로 샤프롱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샤프롱은 이제 그 배역에 따라, 그 다음에 출연하는 빈도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샤프롱이 있고, 주인공 빌리 엘리어트와 마틸다 같은 경우는 4명이서 저희가 번갈아서 출연하고 있는데 이 4명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샤프롱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부모님들한테서 아이를 인계받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역들은 부모님과 함께 공연장이나 연습장 내부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서 인계를 받아서 이제 아역을 데리고 들어와서 아역의 모든 식사, 그다음 휴식, 그다음에 아역의 뭐 음료나 간식을 챙겨준다던가,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공연만의 좀 특이한 상황인데 아역들의 모든 연습장에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아역들이 어떠한 것을 이제 그 연출진에서 그 아역들에게 지시한 것을 아이들이 이제 계속된 반복에도 불구하고 소화해내지 못할 때 아역들한테 다시 한번 그걸 주지시켜주거나 인지시켜주거나, 혹은 또 아역들이 어떤 멘탈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집중을 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서 아역들하고 어떤 좋은 그 유대관계를 가지고 아역들에게 그것을 잘 수행해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리고 또 무대 뒤에서는, 공연장에서 무대 뒤에서는 소품을 챙겨준다던가, 이 빌리 엘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1막이 끝나고 나서 거의 탈진을 하는 과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쉬는 시간 20분 동안 아역들한테 마사지를 하고 아역들의 간식을 챙겨주고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옷도 갈아입혀주고, 그런 과정을 샤프롱이 항상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연을 하는 과정에 모두 다 함께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연장에서 이제 공연 연습이 딱 시작이 되기 전에 성인 배우들하고 공유하는 어떤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에게 전부 다 이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내용을 약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혹시 네, 사실 그것이 가장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어떤 핵심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전문적인 이 샤프론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샤프론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지역 당국의 허가나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동학대 전력 조사라던가 또 안전관리 교육 이런 것들이 이수가 다 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은 사실 이런 지침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연 참여 경력을 좀 받습니다. 샤프롱을 선발할 때요. 그래서 어떤 공연들을 참여했고 공연들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했었는가에 대한 이력을 좀 받고요. 그 중에서 이제 어린이 관련한 공연 진행을 해본 경험이 있다던가 부분. 그러니까 이 샤프롱이나 직업에 대한 미래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어떤 그 연결성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공연마다 새로운 샤프롱을 찾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샤프롱을 고용한다는 거는 어쨌거나 프로덕션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초래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샤프롱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철저하게 아역들의 스케줄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샤프롱들의 인권 또한 우리가 좀 노동 환경이 네, 노동 환경 또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샤프롱 제도가 필요한 것은 저는 아이들의 인권적인 측면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우리의 편의, 기획사의 편의, 제작진의 편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 강제가 되어서 그것이 그냥 모든 사람이 그걸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연습, 공연 다 합치면은 거의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가 되고 그만큼 인력을 유지하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안 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장점들에 대해서 모두 다 같이 공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제 반드시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가 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부분이 약간 공연에 조금 더 치우치게 만들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는 정말 약간 조금 더 뭐 보모 같은 그런 개념이 조금 더 치우쳤다면 저희는 공연의 어떤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부분에 조금 더 치우쳤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에는 너무나 인구도 많고 사실 뭐 어릴 때부터 예술 교육을 받아본 사람들도 많고 어쨌거나 사실 발레 인구 저희 빌리 엘리어트 같은 경우는 발레 인구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역량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자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치우친 면에서 조금 더 뭔가 슈퍼맨스럽게 됐다고 할까요? 우리나라의 샤프롱이 조금 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우리나라가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외국에는 샤프롱과 어떤 그것이 분리되어 있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교육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그 좀 치우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그 이런 공연을 하면서도 본인의 교육에 소홀하지 않는 어떤 그래서 가정교사처럼 어떤 그 튜터를 두는 그런 것.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것은 아직 저희가 못 하고 있어서 그것은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오전 수업 마치고 돌아오고 뭐 숙제를 봐주고 이런 정도로서 대체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죠. 저희는 이제 이게 대중문화 산업 전반으로 좀 확대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방송을 비롯한 뭐 영화, 뭐 드라마 이런 공간까지 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유정두 의원실과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어떤 게 문제가 있어서 좀 개정을 고민하게 됐는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은 특히나 이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이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좀 활동하면서 굉장히 주목하고 또 지켜보고 또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또 국가 그리고 대중문화예술 사업자 그리고 뭐 부모님과 같은 친권자 이런 보호자들이 어떤 노력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선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 담고 있는 법입니다. 법에는 이 아동 청소년들이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좀 제한하고 있는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고, 또 이제 계약할 때 어떤 이 아동 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내용들도 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관련 뭐 기획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소 이 내용들이 아주 선언적인 수준에 좀 그치고 있다는 것이 좀 가장 문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떤 규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 현행법의 좀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그 내용들이 권리 보장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있지만 그 권리 보장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 계약 당사자들이 좀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게 되고, 또 많은 부분들이 어떤 대중문화예술 사업자들의 어떤 재량이나 아니면 의지, 사실 이렇게 이 신씨 컴퍼니 같은 의지가 있는 이제 제작자가 아니고서는 또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발의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 발의된 내용을 뭐 일일이 다 이야기하긴 어려울 테니 혹시 좀 핵심적으로 요 포인트가 있다면 올해 5월에 국회의원 유정주 의원 대표 발의로 이 개정 법률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좀 여러 한계들을 개선하는 내용들을 담았는데, 용역 제공 시간 제한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으로 규정한 것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세 미만, 15세 이상 이렇게만 나눠졌다면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이제 15세 미만의 어떤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초등학생 이하, 그러니까 12세 미만과 그 이상으로 좀 나누어서 이 용역 제공 제한 시간을 달리 규정하는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됐고, 벌칙 조항 같은 것들이 없었는데 이제 이 위반했을 경우에 이제 과태료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이 돼서 좀 더 실질적으로 좀 작동할 수 있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좀 제한하고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오늘 이제 샤프론 제도와도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용역 제공 현장에 뭐 촬영 현장, 공연 현장에 이 샤프론 같은 일종의 이제 청소년 인권 보호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된 부분이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제작 현장에서 아동 청소년들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학습이나 아니면 인권 침해 상황들을 좀 관리하고 감시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을 배치하는 그런 제도들이 가능하도록 이 개정 법률안에 좀 포함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이제 뭐 대중문화 상품이 아니라 또 예술인이고 또 한 명의 노동자이고 또 동시에 삶과 어떤 성장 과정에 있는 어떤 아동 청소년이라는 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같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지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뭐 시청자 또는 팬 이런 동료 시민으로서 같이 이런 인권 침해 문제들을 감시하고 또 문제 제기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해서 인권위에서 권고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뭐 연구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면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연구자들도 참 알기 어렵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전혀 정보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다라는 것은 스스로 지각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자조적인 그런 뉘앙스의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샤프롱에게 너무 많은 역할론이 또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해외에서는 BBC에서 뭐 드라마를 제작한다라고 했을 때 BBC 방송사 내에 아동 이슈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그리고 아동이 참여하는 드라마나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성인 스태프들의 다 범죄 그 전력을 다 조사해서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뭐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항목들이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지금 먼저 선보이고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인권 보호관 제도라는 것들이 굉장히 반갑고 당연히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그 권고 사안으로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얘기들도 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뭐 계약이라든지 스태프 교육이라든지 촬영 시간 학습과 건강권 보호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이 아동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촬영해야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필요한 이슈들은 다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회사 내에서 어떤 부서가 담당하고 어떤 내용을 진행할 것이며 이것을 위반했을 시에 어떠한 제재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좀 구체화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모든 논의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은 아동 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사실 이걸 엄격하게 지키면 당연히 이제 어떤 아동이 등장하는 예술 작품을 촬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예외가 뭐 이런 것이 모두 다 금지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거나 이게 원칙이 있고 예외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가 대중문화 예술이 노동인가에 대한 합의가 사실 안 이루어졌어요. 영국은 1963년에 제정된 상당히 오래되었죠. 아동보호법에 16세 아동의 공연 스포츠 모델 업무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 16세 미만 아동이 이렇게 참여를 하려면은 지방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해서 원칙적 금지 이제 예외적 허가를 통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원칙적 금지고 예외적으로 이제 허가를 통해서 아동이 이제 어떤 공연이든 뭐 촬영이든 이런 데 참여를 하는 건데 그 허가 조건이 뭐냐면은 이제 그 아동이 이제 나이나 연령이나 발달 상태에 비추어서 그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지 그래서 적합성이 1번이고 2번이 이제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보호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고 3번이 이제 교육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거든요. 아동이 언제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언제 참여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그런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어른도 소화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장면들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한 몇 세 정도의 아동이 그런 정도의 강도 높은 훈련을 어떤 감당할 수 있는 나이인 건지 이 아이냐 그리고 나이 어떤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고 이 나이와 별개로 이 아이는 또 그걸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대중문화예술 산업 그러니까 방송 쪽으로도 좀 확대를 된다면 좀 저희가 고려해야 될 좀 지점들이 뭐가 있을지. 뭐 이게 지금 사실 제가 처음 이 얘기를 한 게 4년 전 2018년이었는데 지금은 좀 많은 부분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빛센터에서도 많이 또 애를 써주셔가지고 노동시간이라는 개념이 드라마 현장에서도 생기면서 일단은 어떤 폭력의 절대량이 많이 줄었다고 많이들 느끼거든요. 예, 사람들이 일단은 덜 힘들고 덜 지치니까 그것만 해도 좀 사실 큰 변화이긴 한데 성인들이고 조직된 힘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아이들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죠. 뭐 다 참고 있고 뭐 그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것이 덕목이자 자기의 어떤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뭐 갖춰야 될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 그래서 제가 이 샤프롱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은 제가 생각하는 조건은 독립과 전담입니다. 과연 이 현장에서 이제 제작사가 고용을 했을 때 그리고 이 워낙에 바쁘기 때문에 어떤 브레이크 거는 거를 사실 쉽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뭐 주연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약간 고용인들이 싫어할 일을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연출부나 제작부가 이걸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리가 좀 약간 차선책으로 일보 후퇴의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근데 막상 현장을 가면은 그 사람들 너무 바빠요. 여유 있는 인력이라는 건 사실 잘 없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독립된 직책으로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전담하는 사람이 파견이 되어야 한다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은 있었어요.
자, 이제 공연을 아이가 수행을 하면은 많은 지인들이 보러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질투에 의한 것이건 아니면 부러움에 의한 것이건 아이들한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그럼 부모님들은 그것을 듣고 아이에게 더 많은 무엇인가를 요구를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부모님들한테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집에 가서는 쉬고 놀게 해줘. 마사지 해주시는 것만 빼고는 아이의 냉찜질 이런 거 해주시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멘트하지 마셔라.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정도로 이제 그런 것에 그냥 좀 더 혹독하게 아이들을 다루는 그런 것에 더 익숙하시죠, 우리 부모님들은. 결국에는 이제 출연료를 받고 뭐 많든 크든 출연료를 받고 연기를 하고 그것이 만들어져서 상품으로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취미생활이라든지 뭐 스펙 쌓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풀어져서 인식이 되어져 있는 게 저는 이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미국과 혹은 그 외 국가에서도 보면은 연기자 조합 길드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성인 연기자들이겠죠. 그 길드에서도 배우 조합이라든지 감독 조합이라든지 조합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주장을 하고 그런 부분이 법과 연결해서 이제 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대본 앞에 요즘에는 그 미성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 일종의 수칙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에 적어두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연출가 뭐 제작자들 그리고 이 인식 자체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의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바뀌고 있다는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법은 변화가 없다. 그것도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울타리가 어찌됐든 선의에만 기댈 수는 없으니까 그런 울타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 또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시스템으로서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게 그런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문화를 향유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즐거움을 주지만 거기에는 많은 책임이 따른다라는 걸 항상 이런 토론회를 오면서 또 현장의 얘기 또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현장에서 또 이렇게 좀 좋은 환경으로 아동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연기 환경 혹은 공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틸다는 그 세계적인 그 동화 작가 로알드 달의 소설을 가지고 뮤지컬화한 작품인데요. 영국의 로얄 셰익스피어 컴퍼니가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여자 주인공이 자신의 어떤 부모로부터 학대당하고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학대당하고 어떤 그런 현실에서 자신의 힘으로 벗어나서 더 나은 환경을 찾아가는 어떤 능동적인 아이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많은 어떤 교육 과정과 정말 다른 어떤 공연보다 한국에 소개되는 어떤 공연보다 긴 어떤 리허설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형태로 보여지는 작품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어떻게 성장시켜서 어른과 동일한 어떤 수준의 무대를 선사할 수 있는가 아주 멋진 작품의 퀄리티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